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하여 CBT 실전 모의고사 제4회 실기영역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36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이 있는 등급 외에 A형, B형, C형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옳은 것은 1번 노인건강사업, 2번 노인건강진단, 3번 방문건강관리, 4번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5번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 정답은요? 5번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고혈압이나 당뇨,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등급이 있는 경우는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나옵니다만 등급 외로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A, B, C형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37번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보호사 대처 방법에 대해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고혈압 대상자가 치료식에 대해 맛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식사를 하지 않는다. 1번 화학 조미료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입맛에 맞춘다. 2번 필요에 따라서 영양사나 주치 간호사 등과 연계한다. 3번 대상자에게 맛을 보게 하는 등 조리에 참여하게 한다. 4번 가능하면 대상자가 주방에 들어오게 하여 함께 조리를 한다. 5번 좋아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화학 조미료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입맛에 맞추는 경우는 재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네, 왜 그럴까요? 대상자가 입맛이 없다고 불평을 한다 해서 이렇게 화학 조미료를 사용하시면 어르신에게 오히려 해로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이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8번 매년 1회의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받아서 지식과 기술을 함양시키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1번 정보 전달자, 2번 관찰자, 3번 숙련된 수발자, 4번 말벗과 상담자, 5번 동기 유발자. 정답은요? 네, 3번 숙련된 수발자입니다. 매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받으시죠? 이때 우리가 받는 교육은 요양보호사로서 지식과 기술을 함양시키는 교육들이죠. 이렇게 하는 교육들은 우리 요양보호사님께서 대상자에게 숙련된 수발자로서 제공을 해주셔야 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39번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시설 생활 노인 권리를 지켜준 올바른 대처 방법은 송씨 할아버지는 평생을 온돌 바닥에서 생활하셨는데 시설에서 무조건 침대를 쓰라고 한다면서 떨어질까 겁도 나고 불편해서 잠이 안 온다고 투덜거리신다. 1번 불편하시죠? 온돌방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2번 참으셔야죠. 자꾸 그러시면 저희가 돌보기 힘들어요. 3번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다른 시설을 알아봐 드릴까요? 4번 며칠 지나면 다른 분들처럼 곧 적응되실 거예요. 5번 어르신 여기서는 무조건 침대 생활을 해야 돼요.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1번 불편하시죠? 온돌방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네, 시설 생활 노인 권리를 지켜준 올바른 사례입니다. 어르신이 불편하다 하시니까 온돌방이 있는지 알아봐 주시는 거는 너무나도 잘해주신 대처 방법입니다. 40번 시설 생활 노인이 권리가 침해받은 경우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되는 노인의 권리는 1번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2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3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4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5번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정답은요? 네, 2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입니다. 권리가 어르신께서 시설에 계시다 해도 어르신이 기본적으로 받으셔야 되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권리가 침해받은 경우에 회복과 구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되죠. 인간으로서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1번 요양시설에서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크린으로 가리지 않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행위는 노인학대 유형 중 어디에 해당되는가? 1번 유기, 2번 방임, 3번 신체적 학대, 4번 성적 학대, 5번 정서적 학대. 정답은요? 4번 성적 학대입니다. 자, 요양시설에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스크린으로 가리지 않고 기저귀를 갈아주었습니다. 기저귀를 갈 때는 생식기 쪽이 드러나기도 하고 가리고 싶은 부위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노출시키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노인학대 유형 중에서는 성적인 학대로 이것이 포함이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42번 머릿니 감염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석회를 없애지 못하면 한 달 간격으로 재치료한다. 2번 감염 대상자의 베개와 모자는 따뜻한 물에 세탁한다. 3번 대상자의 침구에 떨어진 이는 전염성이 없다. 4번 대상자가 앉아있던 바닥은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청소한다. 5번 치료한 날부터 사용한 의류는 높은 열 건조기를 사용하여 기계 세탁을 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4번 대상자가 앉아있던 바닥은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청소해 주시면 이런 이제 머릿니가 다 이제 진공청소기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1번 같은 경우에 석회를 없애지 못하면 재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석회만 있는 경우는 머릿니에 감염됐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안 하셔도 되고 머릿니가 이제 보이는 경우에 성충이 됐을 때 치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감염 대상자의 베개와 모자는 따뜻한 물이 아니고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침구에 떨어진 이 머릿니나 아니면 모자, 수건 같은 것에 이 머릿니가 같이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 감염 대상자가 치료한 날부터가 아니라 치료하기 전에 2일 동안 착용한 의류, 침구, 사용된 물품들은 뜨거운 물로 세탁하거나 지금처럼 고온으로 기계 세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탁하고 건조를 잘 해주셔야겠죠. 43번 다음 중 위암 환자의 균형 잡힌 식사로 옳은 것은 1번 태운 음식, 2번 훈연한 음식, 3번 매운 음식, 4번 채소 및 과일, 5번 염장식품.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채소 및 과일입니다. 채소나 과일에는 항산화 물질 혹은 항암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위암 환자의 균형 잡힌 식사로는 채소나 과일 등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4번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경우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최근 체중 감소와 설사, 변비 및 점액이 섞인 혈변 등의 증상을 반복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1번 위암, 2번 간암, 3번 대장암, 4번 췌장암, 5번 갑상선암. 정답은요? 네, 3번 대장암입니다. 다음 같은 증상을 보일 때 이런 건 의심할 수 있습니다. 체중 감소는 대표적으로 암인 경우에 나타난 증상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이제 설사 같은 경우는 이제 소화기 계통 중에서는 대장 쪽에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변비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 점액이 섞인 혈변 등이 바로 대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인데요. 점액이라고 하는 거는 내 몸의 장 쪽에 미생물이라든지 내 몸에 필요 없는 이런 성분들이 지나갈 때 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끈적끈적하게 분비되는 분비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끈미끈한 이런 것들이 점액이죠. 그리고 혈변을 보신다는 거는 보통 암이 있는 경우에 피가 섞인 그러한 변을 본다든지 혹은 구토를 할 때도 이렇게 피가 섞인 그런 토물이 나오는 것이죠. 위암인 경우는 이제 구토할 때 토가 나오는 이제 토혈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는데요. 이거는 위로 올라오는 것이지만 혈변 같은 경우는 대장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독특한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45번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속옷이 젖는 대상자의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1번 기저귀를 채워준다. 2번 수분 섭취량을 줄인다. 3번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 4번 섬유소가 적은 음식을 먹는다. 5번 수시로 도뇨관으로 소변을 제거해준다. 정답은요? 3번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입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속옷이 젖어요. 이 소리는 배꼽 밑에 방광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방광은 소변이 차게 되면 요 소변이 방광에 일정량이 차면 요의를 느끼게 됩니다. 소변 마렵네요. 그래서 요의를 느끼게 되면 방광에서는 이렇게 짜주면서 배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배출을 할 때 주변에 있는 방광 주변 근육들은 이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복부의 압력이 올라가면서 갑자기 새 나오는 이런 현상이죠. 이것을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골반 주변에 있는 근육들, 여기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켜 주시면 새 나오는 것을 막겠죠. 그래서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6번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이 들어가지 못하여 사물이 뿌옇게 보이는 질환은 1번 결막염, 2번 녹내장, 3번 망막염, 4번 백내장, 5번 황반변성. 정답은요? 4번 백내장입니다. 수정체가 혼탁해졌네요. 수정체는 안구가 동그랗게 생겨 있죠.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동그란 안구가 있는데 가장 바깥쪽을 이 결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부결막, 그 다음에 안구결막, 하부결막으로 나눠지는데 바로 투명한 막 뒤쪽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각막이고요. 그 뒤에 눈의 굴곡을 담당해서 상이 맺히도록 해주는 여기가 바로 이제 수정체라고 하는데 여기 이 부분이 뿌옇게 백태가 끼는 것을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1번처럼 결막염은요, 이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이 부분이 염증 반응이 보이네요. 그게 결막염이고, 녹내장은 안쪽에 시신경을 안압이 높아져서 시신경을 자꾸 누르는 이러한 상태가 녹내장이 되죠. 그리고 망막염은 망막에 염증이 생긴 것이고, 황반변성은 시신경이 집결되어 있는 요 상이 맺히는 이 부위가 변성을 일으켜서 상을 잘 맺히지 못하고 잘 보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황반변성이라고 합니다. 47번 노인에게 영양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열량 요구량이 증가한다. 2번 지방 흡수율이 증가한다. 3번 칼슘 흡수 기능이 증가한다. 4번 미각과 후각 기능이 감소한다. 5번 갈증에 대한 반응이 증가한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미각과 후각 기능이 감소한다입니다. 미각은 맛을 느끼는 감각기관이고요. 후각은 냄새를 맡는 것이죠. 입맛과 냄새 맡는 이 기능이 감소가 되면 점점 입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인분들에게 영양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8번 어르신을 위한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쓴 약은 주스에 타서 먹는다. 2번 단골병원과 약국을 지정해 놓고 다닌다. 3번 진료 후 이전 처방약을 이어서 복용한다. 4번 증상이 좋아졌다면 복용하던 약을 중단한다. 5번 과음한 상태이라도 고혈압 약은 꼭 챙겨 먹는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2번 단골병원과 약국을 지정해 놓고 다닌다입니다. 단골병원과 약국을 지정해 놓고 다니시면 이전 처방약 기록이 있고 또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기록이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해놓고 다니시면 어르신 처방 날 때 훨씬 더 처방을 내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약국이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에게 훨씬 더 안전하게 약을 처방내고 조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49번 다음 중 연화곤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신맛이 강한 음식을 제공한다. 2번 기침을 할 경우 물을 마시게 한다. 3번 딱딱한 음식은 분말 형태로 만들어준다.
4번 물로 입안을 축인 후 음식을 제공한다. 5번 음식을 입에 넣어주고 맛이 어떤지 물어본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물로 입안을 축인 후 음식을 제공해 주시면 연하곤란 있는 대상자 식사를 도울 때 연하곤란이 좀 적게 되고요. 입이 너무 말라있는 경우에 식사를 하시게 되면 음식이 잘 넘어가지가 않겠죠. 정답 4번입니다. 50번 대상자의 왼쪽 눈에 안연고를 넣는 위치와 방향으로 옳은 것은 1, 2, 3, 4, 5. 정답은요? 2번입니다. 왼쪽 눈에 안연고를 넣을 때 위치는요. 하안검이라고 하는 아랫 눈꺼풀 쪽입니다. 하안검에 어느 정도 짜 넣을까요? 하면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2cm 정도 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요. 51번 정맥주사 주입 중 주사 부위에 부종이 나타날 경우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즉시 주사 바늘을 제거한다. 2번 주사 부위를 마사지한다. 3번 주사 부위에 냉찜질을 한다. 4번 심장보다 낮게 하여 역류하게 한다. 5번 조절기를 잠그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조절기를 잠그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입니다. 정맥주사 주입 중 주사 부위에 부종이 나타났네요. 지금 이상이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정맥주사라고 하는 거는 주사죠. 주사 주입은 의료인의 고유 영역이므로 요양보호사님께서는 하는 거는 아니지만 주사 부위에 부종이 있어요. 그러면 이상이 있네요. 들어가던 게 계속 들어가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조절기를 일단 잠굽니다. 그리고 의료인에게 알려주는 거죠. 간호사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해주시면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52번 대상자의 젖은 기저귀를 빨리 갈아줘야 하는 이유는 1번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2번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 3번 요실금을 예방하기 위해, 4번 배설 욕구를 감소시키기 위해, 5번 기저귀 의존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젖은 기저귀는 소변이 묻었고 또 대변이 묻을 수도 있습니다. 축축한 상태면 피부가 짓무르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짓무른 경우는 욕창 발생 위험이 훨씬 높아지죠. 그래서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53번 다음 중 유치도뇨관을 사용하는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 위치로 옳은 것은 1번 눈높이로, 2번 가슴보다 높게, 3번 머리보다 높게, 4번 방광 위치보다 낮게, 5번 방광 위치보다 높게.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방광 위치보다 낮게로 골라주시면 되죠. 많이들 공부하셨을 텐데요. 유치도뇨관은 24시간 동안 소변을 배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카테타를 삽입을 한 것을 유치도뇨관 하는 대상자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소변 주머니는 노폐물이기 때문에 방광보다 낮게 위치해야 역류되거나 또는 감염 우려가 적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54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구강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입안의 백태는 알코올로 닦아준다. 2번 치약은 칫솔 위에 두툼하게 올린다. 3번 컵을 사용하기 어려우면 빨대가 달린 컵을 사용하게 한다. 4번 의치를 보관할 경우 물기를 닦아서 용기에 담아 보관한다. 5번 칫솔질은 치아에서 잇몸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듯이 닦는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컵을 사용하기 어려우면 빨대가 달린 컵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1번에 보시면 입안의 백태. 자, 알코올은 점막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소독약입니다. 손상이 없는 피부나 기구 소독에 사용을 해주셔야 하고요. 자, 2번에 칫솔 위에 치약을 두툼하게 올려주시면 치아 사이 닿지 않아서 제대로 닦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칫솔모 아래까지 깊이 있게 치약을 짜주셔야 하고요. 4번 같은 경우에 의치를 보관할 경우는 물기를 닦아서 용기에 담아 보관하면 건조돼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의치는 빼어둘 때는
찬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해야 의치의 변형을 막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칫솔질은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해주셔야 하고 또 45도 각도로 3분간 세심하게 닦아주시면 되고요. 또 치아뿐만 아니라 혀도 닦아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5번 다음 중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세수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눈을 닦을 때는 마른 수건을 사용한다. 2번 얼굴은 비누를 사용하지 않는다. 3번 코 밖으로 나와 있는 코털은 그대로 둔다. 4번 귀 속 깊은 곳의 귀지는 기이개로 제거한다. 5번 눈을 닦을 때 한 번 사용한 수건의 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눈을 닦을 때 한 번 사용한 수건의 면은 사용하지 않는다가 정답입니다. 눈을 닦을 때 한쪽씩 사용을 하거든요. 깨끗한 쪽 먼저 닦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주시는데 반대면을 사용해서 반대쪽 눈을 닦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으로 옳은 것은 5번이고요. 1번처럼 마른 수건 사용하면 눈이 점막이기 때문에 손상을 받습니다. 자, 2번 얼굴 비누 사용하지 않으시면 깨끗하게 잘 못 씻으세요. 비누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 코 밖으로 나와 있는 코털은 잘라주셔도 됩니다. 네, 그대로 둔다 아니고요. 자, 4번에 귀 속 깊은 곳의 귀지는 제거하지 않는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6번 요양보호사가 사지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일어나 앉힐 때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신체 정렬을 위해 대상자와 멀리 선다. 2번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펴고 빠르게 상체를 올린다. 3번 대상자의 마비된 양손은 허리 밑으로 넣어 돌려 앉힌다. 4번 대상자의 무릎을 지지하면서 먼저 하체를 돌려 앉힌다. 5번 한쪽 팔은 목 밑으로 깊숙이 넣어 반대쪽 어깨 밑을 받쳐준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한쪽 팔은 목 밑으로 깊숙이 넣어 반대쪽 어깨 밑을 받쳐준다. 네, 사지마비 대상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을 때 목 밑으로 깊숙이 넣어요. 그 다음에 반대쪽 어깨를 받쳐주고 또 다른 한 팔은 마비 측을 지지하면서 대상자의 상체를 일으켜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네요. 57번 다음 그림과 같이 등에 욕창이 있는 대상자의 체위를 엎드린 자세로 변경할 때 발목 밑을 베개로 지지해주는 이유는 1번 허리의 긴장 완화, 2번 허리의 측만증 감소, 3번 전신의 혈액순환 증진, 4번 무릎 관절의 구축 예방, 5번 다리 근육의 긴장도 증진.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허리의 긴장 완화입니다. 등에 욕창이 있는 대상자, 자, 엎드리시면 어르신들이 상당히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허리랑 등이 긴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발목 밑에다가 이렇게 수건을 대주시고 배 아랫부분에도 이렇게 대어주시면 허리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허리에 긴장 완화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58번 사지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침대로 두 사람이 이동시킬 때의 자세로 적절한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침대에서 침대로 옮길 때 두 사람은 반드시 일방향으로 쓰셔야 하고요. 그리고 대상자의 어깨, 이렇게 어깨 목 밑으로 하나 잡아주시고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 한 분은 허리 위쪽, 허리 아래쪽, 그 다음에 무릎 아래 이렇게 잡아주시면 대상자를 잘 받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요. 대상자 이렇게 머리를 잡아주시면 목이 꺾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허리 부분에 두 분이서 잡아주시지 않으면 무거운 부분이기 때문에 허리가 또 중심이고 해서 잘 잡아주셔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허리에 두 명의 손이 다 가 있는 것으로 골라주셔야 하는데 나머지는 다 하나씩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59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올라갈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지팡이 오른발 왼발, 2번 지팡이 왼발 오른발, 3번 왼발 지팡이 오른발, 4번 오른발 왼발 지팡이,
5번 오른발 지팡이 왼발.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1번 지팡이 오른발 왼발입니다. 자, 왼쪽 편마비 대상자 어느 쪽이 건강할까요? 하면 네, 오른쪽이 건강합니다. 자, 올라갈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 가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팡이 가고 그 다음에 반드시 건강한 발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불편한 발이 가시면 돼요. 올라갈 땐 힘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지팡이 순서는 지팡이가 먼저 나오는 것을 골라주시면 되고, 그럼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건강한 발이 먼저 가서 불편한 다리를 데리고 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팡이 오른발 왼발 1번이 정답입니다. 60번 다음 중 감염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손 씻기 방법은 1번 대야의 물을 받아서 손을 씻는다. 2번 올바른 손 씻기 6단계 중 절반 이상을 시행한다. 3번 일회용 장갑을 벗은 후에 손 씻기는 생략한다. 4번 손에 피가 묻은 경우 더운 물로 씻고 찬물로 헹군다. 5번 흐르는 미온수를 손에 적시고 일정량의 항균 액체 비누를 사용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흐르는 미온수를 손에 적시고 일정량의 항균 액체 비누를 사용해 주시면 아주 깨끗하게 효과적인 손 씻기를 할 수 있고요. 1번처럼 대야의 물을 받습니까? 아니요. 흐르는 물에다가 손을 씻어야 하고요. 자, 올바른 손 씻기 6단계 중 절반 이상 이거는 아니죠. 6단계를 모두 시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3번에 일회용 장갑 벗은 후에 손 씻기는 또 생략하시면 안 되겠고요. 4번에 손에 피가 묻었네요. 그러면 1번이 찬물입니다. 찬물로 씻고 더운 물로 헹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1번 방문 요양 대상자의 냉장고에서 상한 감자조림을 발견했을 때 위생관리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번 냉동실에 보관한다. 2번 다시 가열하여 보관한다. 3번 냉장실의 온도를 최대한 낮춘다. 4번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즉시 폐기한다. 5번 상한 부분만 버리고 나머지는 냉장 보관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4번입니다.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즉시 폐기한다가 맞습니다. 간혹 이제 대상자가 버리지 못하게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 보호자한테 이야기하고 즉시 폐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정답 4번입니다. 62번 다음 중 위생적으로 설거지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볼까요? (1번입니다) 설거지하는 순서는 유리컵이 먼저예요. 그리고 수저류, 또 기름기가 적은 밥그릇, 국그릇, 그리고 반찬인데요. 여기에는 반찬 그릇은 없고 마지막 기름들은 후레이팬 종류가 마지막으로 나왔네요. 그래서 정답 1번 이 순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63번 낙상 예방을 위해 안전한 주거 환경으로 옳은 것은 1번 욕조의 손잡이를 없앤다. 2번 욕실 문턱을 낮게 설치한다. 3번 계단에 작은 매트를 깔아둔다. 4번 침대 바퀴에 잠금 장치를 풀어둔다. 5번 바닥에 흐트러진 물건들을 정리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5번 바닥에 흐트러진 물건들을 정리한다입니다. 낙상 예방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낙상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내용은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바닥에 흐트러진 물건 정리하는 거 너무 잘해 주셨고요. 자, 욕조의 손잡이를 없애면 더 위험해집니다. 없애지 마세요. 자, 이번에 문턱을 낮게 해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턱은 없앤다로 보셔야 하고, 또 3번처럼 계단에 작은 매트는 오히려 걸려 넘어질 수 있네요. 계단에는 작은 매트를 깔아두는 것이 아니라 잘 고정을 시켜줘야 하겠죠.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 침대 바퀴에 잠금 장치를 풀어두시면 어르신들 침대에 올라가시다가 굴러가면 넘어지시죠. 네, 위험합니다. 네, 정답 5번이네요. 64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나 전달법으로 표현한 것은 요양보호사
어르신, 오늘 아침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대상자, 먹기 싫어서 안 먹었어. 요양보호사, 오늘 아침 국은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미역국이었는데요. 대상자, 요양보호사, 1번, 아침 식사를 하셔야죠? 2번, 다른 거 드시고 싶으신 것 있으세요? 3번, 오늘 국이 맛이 없었어요? 4번, 기분이 좋지 않으신가 봐요. 5번,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셨다니 걱정이 되네요.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셨다니 걱정이 되네요. 네, 나전달법은요. 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요. 네, 제가 어르신 안 드셔가지고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나전달법이죠. 정답 5번입니다. 65번, 다음의 대화 중 요양보호사가 공감하는 답변으로 적합한 것은 대상자, 영감이 죽은 후에 도둑이 들까 겁도 나고 잠을 잘 못 자. 요양보호사, 1번, 쓸데없는 생각 마세요. 2번, 낮에 주무신 것 아니에요? 3번, 할아버지가 자상하신 분이셨어요? 4번, 할아버지가 용감하셨나 봐요? 사진 있으면 보여주세요. 5번, 많이 무서우셨어요? 잠을 못 주무셔서 피곤하시겠어요. 정답은요? 5번입니다. 많이 무서우셨어요. 아이고, 잠을 못 주무셔서 피곤하시겠어요. 자, 여기 문제에는 공감하는 답변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공감, 서로 같이 느껴줘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이 영감 죽은 후에 도둑 들까봐 겁이 나고 잠을 못 잤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왜 이런 상황이 됐나요? 이게 아니라 지금 어르신 이제 할아버님, 영감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도둑이 들까봐 겁이 나죠. 그래서 어머 많이 무서우셨어요. 이렇게 표현했고 또 잠을 잘 못 잔다라는 표현 해주셨는데 이때 아이고 잠을 못 주무셔서 피곤하시겠어요. 공감을 엄청나게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66번 담당 요양보호사가 휴가 사직 등으로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인수인계해야 할 경우 기록의 역할로 옳은 것은 1번 지도관리를 받는 데 도움이 된다. 2번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3번 대상자 및 가족과의 정보를 공유한다. 4번 요양보호 서비스의 표준화에 도움이 된다. 5번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제고한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입니다. 휴가나 사직이면 담당 요양보호사가 자리 비운 겁니다. 이때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인수인계를 해야 되죠. 기록을 하게 되면 서비스의 연속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의 역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67번 방문요양 서비스 중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면 수가로 산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목욕도움, 2번 식사도움, 3번 말벗 격려 위로, 4번 외출 시 동행, 5번 신체 기능 유지 증진.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3번 말벗 격려 위로입니다. 자, 방문 요양 서비스를 하는데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면 수가로 산정받지 못해요. 60분 이하여야 되는 내용이 바로 정서지원 파트입니다. 그래서 말벗 격려 위로 같은 경우는 60분 이하로 기록을 남겨주셔야 되겠습니다. 68번 다음과 같은 상황을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할 경우 해당되는 보고 형식은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식사 보조를 하던 중 대상자가 갑자기 말도 어눌해지고 몸을 잘 가누지 못하여 119에 연락한 후 시설장에게 보고하였다. 1번 서면 보고, 2번 구두 보고, 3번 팩스 보고, 4번 일일 보고, 5번 전산망 보고. 정답은요? 네, 2번 구두 보고입니다. 지금 갑자기 응급 상황이 생겼죠. 그래서 119에 연락한 후에 시설장에게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두로 일단 보고를 한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69번 치매 대상자 배설 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실금할 경우 기저귀를 사용한다. 2번 외출 전에는 꼭 화장실을 다녀오도록 한다. 3번 변실금이 있을 경우
섬유질 섭취를 권장한다. 4번 배뇨곤란이 있는 경우 야간의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5번 야간에 화장실 이용이 위험할 때는 침상에서 배설하도록 한다. 정답은요? 네, 4번이죠. 배뇨곤란이 있는 경우 야간의 수분 섭취를 제한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70번 치매 대상자의 목욕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를 욕조에 들어가게 한 후 물을 채운다. 2번 운동 실조증이 있는 대상자는 샤워를 시킨다. 3번 목욕 시 대상자가 해야 할 일을 총괄적으로 설명한다. 4번 지루하지 않도록 목욕 과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한다. 5번 욕조 바닥과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욕조 바닥, 욕실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이때 미끄럼 방지 매트 깔아주시는 거는 너무 잘해 주셨고요. 또 1번처럼 욕조에 들어가게 한 후 물을 채우면 넘어질 때 다칠 수가 있어서 욕조에 발목 높이 정도의 물을 채운 후에 어르신을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나서 물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운동 실조증이 있는 분들은 통목욕을 시켜주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요. 3번 같은 경우에 해야 할 일을 총괄적으로가 아니라 한 가지씩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도 목욕하는 데의 과정은 항상 너무 복잡하지 않도록 단순하게 제공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1번 치매 대상자의 반복적 질문, 반복적 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치매 대상자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2번 해가 되지 않아도 반복적으로 하지 않도록 고쳐준다. 3번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하여 신경을 분산시킨다. 4번 똑같은 질문에는 똑같은 대답을 해주도록 한다. 5번 반복적 질문은 못 들은 척하고 하던 일을 계속한다.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이거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준다 이 내용입니다. 네,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처럼 해가 되지 않으면 이거를 굳이 고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도 복잡한 일거리 제공하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항상 대상자분에게는 치매 있으신 분들은 단순한 일거리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도 이제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해주시면 이건 이제 치매 말기에 앵무새 화법이라고 해서 이 질문을 똑같이 말해주는 이런 화법이거든요. 이런 거는 좋은 내용이라 보실 수가 없고요. 반복적인 질문한다 해서 이것에 모두 다 대답해 주실 필요는 없으시지만 그렇다고 또 못 들은 척하고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대상자에게 단순한 일거리 혹은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는 내용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2번 치매 대상자가 방에서 뛰어나와 엄마 어디가? 라며 환각 증상을 보일 때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엄마를 같이 찾으러 가자고 한다. 2번 어머니가 계시지 않다는 것을 설명한다. 3번 환각 증상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린다. 4번 어머니가 곧 돌아오실 것이라고 안심시킨다. 5번 콩 고르기 등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콩 고르기 등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3번 원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중에 치매 대상자가 심한 욕설을 하며 난폭한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안전을 위해 행동을 제지한다. 3번 중단하라고 큰 소리로 지시한다. 4번 흥분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묻는다. 5번 자극하지 말고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자극하지 말고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해주시면 대상자가 좀 안정을 찾을 것입니다. 정답 5번이네요. 74번 치매 대상자가 낮에는 주로 잠을 자고 저녁 8시가 넘으면 돌아다니는 경우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낮에 같이 산책한다. 2번 수면제를 먹도록 권한다. 3번 밤에 조용히 혼자 있도록 격리한다. 4번 오후에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5번 낮에 졸고 있으면 휴식을 취하게 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1번 낮에 같이 산책한다가 정답입니다. 네, 낮에 활동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죠.
낮에 잠을 자고 저녁에 돌아다니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배회죠. 자, 이런 경우에는 수면장애일 수도 있고 해서 낮에 활동을 해주시면 좋아요. 어르신께 가장 좋은 운동은 뭡니까? 그러면 산책입니다. 정답 1번이네요. 75번. 요양시설에서 치매 대상자가 다른 할머니에게 가까이 가서 바지를 벗었을 경우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족에게 알린다. 2번 옷을 입으라고 큰 소리로 말한다. 3번 상하 분리되지 않은 옷을 입힌다. 4번 옷을 입히고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다. 5번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가둔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옷을 입히고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바지를 벗었다 해서 어떻게 이제 큰 소리 친다든지 또 못 벗는 옷을 입힌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입히고요. 분리를 시켜 주셔야 합니다. 자,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76번. 거동이 불편한 경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에게 할 수 있는 인지자극 훈련으로 옳은 것은 1번 뇌건강 일기 쓰기, 2번 물건값 계산하기, 3번 물건 보며 과거 회상하기, 4번 특정 글자 고르기, 5번 성냥으로 똑같은 모양 만들기.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물건 보며 과거 회상하기는 경증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대상자에게 할 수 있는 인지자극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 맷돌이라든지 꽃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며 과거에 이거와 관련된 추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내용을 질문하고 또 답변하고 하는 이런 인지자극 훈련을 해주시면 되고요. 1번, 2번, 4번 같은 경우는 인지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 하시는 내용이고요. 5번 같은 경우는 중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에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7번. 다음 중 죽음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적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실변을 하게 된다. 2번 잠자는 시간이 줄어든다. 3번 소변량이 증가한다. 4번 정서적으로 변화가 없다. 5번 소화 기능에는 변화가 없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1번 실변을 하게 된다입니다. 죽음 임박한 대상자 임종이 다가왔어요. 이러면 항문 관략근, 요도 관략근이 이완이 되면서 실금 실변을 하겠죠.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죽음이 임박한 경우는 잠자는 시간이 점점 증가하게 되고 소변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정서적으로는 불안감이 있겠죠. 자, 그 다음 소화 기능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78번. 다음과 같은 상황일 경우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사탕을 먹고 있던 대상자가 갑자기 목을 조르며 괴로운 얼굴 표정을 하고 있고 목 안에 걸려있는 사탕이 육안으로 보인다. 1번 인공호흡을 한다. 2번 심호흡을 하게 한다. 3번 손가락을 넣어 빼낸다. 4번 물과 함께 삼키도록 한다. 5번 큰 기침을 하면서 뱉어내게 한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큰 기침을 하면서 뱉어나게 한다가 응급처치로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이렇게도 안 나왔을 때는 복부 밀어내기라고 하는 하임리법을 사용해 주셔서 주먹진 손을 엄지손가락 복부 중앙에 놓고 반대편으로 감싼 후에 후상방으로 힘껏 밀쳐 올려주시면 되는 방법이 이제 하임리법이죠. 79번. 심폐소생술 후 대상자가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보일 경우 취해야 되는 자세로 옳은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이 내용은 뭘까요? 네,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반응은 없지만 호흡이 돌아왔어요. 순환도 있고. 자, 이럴 때는 회복 자세를 취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회복 자세는 대상자를 약간 옆으로 눕히는 자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네, 입에 있는 구토물이 배출이 되고 또 순환을 돕기 위한 그러한 자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80번 다음 중 자동심장 충격기의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전극 패드를 부착한다. 2번 왼쪽 빗장뼈와 오른쪽 중간 겨드랑이 선에 전극 패드를 부착한다. 3번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시작한다. 4번 제세동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상자의 몸으로부터 떨어진다. 5번 제세동 시행 후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을 30대 1로 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제세동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상자의 몸으로부터 떨어진다가 정답이죠. 심폐소생술 하다가 자동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사용을 해주셔야 하고, 이때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은 먼저 전원을 켭니다. 그리고 패드 부착 위치를 확인하고 패드를 부착합니다. 세 번째는 심전도를 분석합니다. 심장이 뛰나 안 뛰나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기 충격이 필요하면 이제 제세동을 시행을 하죠. 시행하라고 난 후에 쉴 것이 아니라 가슴 압박, 즉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이제 반드시 지켜주셔야 하는데 이때마다 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번 같은 경우는 제세동 버튼 누르기 전에 대상자의 몸으로부터 떨어져야 되죠. 전기 충격이 가해지는데 감전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상자에게서 떨어져야 되는 부분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정답이죠. 자, 1번은 왜 틀렸나 보니까요.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패드를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패드를 부착해야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착하는 위치가 왼쪽 빗장뼈 아니고 자, 반대로 됐죠. 오른쪽 빗장뼈 아래, 그 다음에 왼쪽 겨드랑이 중간선이 되겠습니다. 이 방향이 틀렸습니다. 자, 3번처럼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대상자에게서 떨어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 제세동 시행하고 나면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다시 시작해 주셔야 하죠. 이때 비율이 30대 2의 비율이라는 거 또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하여 CBT 실전 모의고사 제4회 실기 영역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시험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장희연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